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결혼 준비 중인 분 계세요? 아니면 지금 사귀는 사람이랑 결혼 생각하고 있으신 분?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한 여자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치른 1년짜리 시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채점표가 놓였어요. 청소 상태, 국간, 밥 짓는 속도.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웃을 때 입 벌리는 각도까지 점수로 매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개 평가회를 열었어요. 마치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인 것처럼. 그리고 1년 뒤 시어머니가 내린 최종 판정은 우리 집안에 맞는 스타일이 아니야. 탈락. 근데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시험을 본 건 그 여자만이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요. 저희 채널은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황당하고 억울하고 그러면서도 가끔은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이야기 예고편만 들으셨는데 벌써 뭔가 느낌 오시죠? 저 이 이야기 처음 접했을 때요. 진짜 손이 벌벌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오늘 영상 절대 짧지 않아요. 근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내용이 진해요.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들 놓치는 일 없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반응도 꼭 남겨주세요. 보다가 너무 화나면 댓글창에 욕 한마디씩 남기셔도 돼요. 오늘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오늘은 편의상 지수라고 부를게요. 지수는 31살.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딱히 특별할 것도 없고 딱히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은 좀 여린 편이고 눈치도 빠르고 남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참는 스타일이에요. 나중에 이 성격이 독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남자친구 준혁을 만난 건 3년 전이에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진짜 좋았대요. 키도 크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밥도 잘 사고. 야, 너 이번에는 진짜 잘 만난 것 같다. 친구들이 다들 그랬어요. 준혁이가 어쩌다 한 번씩 깜짝 이벤트 같은 것도 해주고 기념일도 잘 챙기고. 지수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귄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준혁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산책을 하다가 준혁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지수야. 응? 우리 결혼하자. 지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대요. 설레는 감각이요. 진짜로? 응, 진짜로. 나 지수랑 평생 살고 싶어. 지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준혁의 다음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 응? 뭔데? 어머니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 그거야 당연한 거지. 양가 인사드리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혁이 말을 흐리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 준혁이 항상 하는 행동이었어요. 준혁아, 뭔데? 말해봐.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 어느 정도로? 직접 보면 알아. 그 말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지수는 그냥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까다로운 거야 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준혁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 왔어요. 홍 여사. 그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아니, 빌런이라고 해야 맞겠죠. 지수는 그날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옷도 며칠 동안 고민했고 선물도 백화점 가서 직접 골랐고 머리 스타일도 단정하게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잘 보여야지. 약속 장소는 홍 여사가 자주 간다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지수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홍 여사가 들어오셨어요. 첫눈에 딱 느껴지는 게 있었대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요. 차림새도 반듯하고 걷는 자세도 꼿꼿하고. 근데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따뜻한 게 하나도 없는 눈빛이요. 지수가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수예요. 홍 여사는 대답 대신 지수를 위아래로 후었어요.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인물은 뭐 그냥 그렇네. 보통이야. 지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지? 준혁이 옆에서 당황한 듯 작게 웃었어요. 어머니, 왜 사실이잖아. 나는 사실만 말해. 홍 여사가 메뉴판을 펼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지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어요. 처음 만나신 거니까. 긴장하신 걸 수도 있어. 지수는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홍 여사는 지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집안 연봉, 부모님 직업, 형제 유무, 본인 학력.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한테 하는 질문 같았어요. 지수는 성실하게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홍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지수 씨, 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우리 준혁이는 아무나 데려오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준혁이 스펙이 어떤지. 지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준혁 오빠가 정말 훌륭한 분들 밑에서 자랐다는 것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도 알겠네요. 홍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1년 살아봐요. 네?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집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결혼 얘기해요. 지수는 말이 안 나왔어요. 1년? 살면서? 시험을 본다고? 옆에 준혁한테 눈빛을 보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알고 있었어? 준혁은 눈이 마주치자 슬쩍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 여사 쪽으로. 그날 밤 지수는 준혁한테 따졌어요. 야, 이게 진짜야? 1년을 시댁에서 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 봐.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결혼하는 거야, 입사하는 거야? 지수야, 어머니가 좀 그런 분이시긴 한데. 좀 그런 분이시긴 한데가 뭐야? 오빠는 어때? 오빠 생각은? 준혁이 잠깐 말을 안 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해. 뭐? 어머니 입장에선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게 꼭 1년이어야 해? 같이 살면서? 시험 보면서? 지수야, 어머니 거절하면 결혼 못해. 그냥 해봐. 어머니를 만족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잘 해주실 분이야. 지수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 남자가 좋았거든요.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캐리어를 쌌어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지수는 그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홍 여사의 집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의 1년이 시작됐습니다. 지수가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홍 여사가 집 안을 쭉 안내해줬는데 지수가 쓸 방을 보여주더니 말했어요. 여기 쓰면 돼요. 지수가 들어가 보니까 창문이 엄청 작고 햇볕도 거의 안 드는 방이었어요. 딱 봐도 원래 창고였다가 치운 방이었어요. 지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잠만 자는 방이니까. 짐을 풀고 있는데 홍 여사가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밥은 내일부터 지수 씨가 해요. 안 해. 몇 시에 드시는지 알려주시면. 7시. 근데 준비는 6시 전에 시작해야 해요. 밥 짓는 시간, 국 끓이는 시간 다 합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 여사가 지수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 집에서 살려면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요? 내일 아침에 알려줄게요. 그 말을 남기고 홍 여사가 사라졌어요. 지수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불안해서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반.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지수가 나가봤더니 홍 여사가 식탁에 앉아서 뭔가를 꼼꼼히 적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얼른 씻고 앞치마 둘러요. 지수가 다가가는데 홍 여사가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밀었어요. 지수가 들여다봤어요. A4 용지에 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자로선까지 그어서요. 청소 상태 20점. 식사 준비 및 맛 20점. 언어 예절 20점. 표정 및 태도 20점. 부지런함 및 눈치 20점.
총 100점. 지수가 멍하게 그 종이를 보다가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채점표. 채점을 하세요? 매일. 저녁에 점수 알려줄게요. 지수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홍 여사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어요. 100점 만점이에요. 80점 이상 꾸준히 받으면 합격이고 60점 밑으로 내려가면 그날 저녁에 면담해요. 면담이요? 어디가 부족한지 짚어줘야지. 이왕 가르치는 거 제대로 가르쳐야 하니까. 지수는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근데 꿈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식탁 위에는 채점표가 놓였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홍 여사는 점수를 읽어줬어요. 오늘 된장국 간이 너무 싱거웠어. 13점. 청소는 그냥 그래. 구석에 머리카락 있었어. 14점. 아침에 내가 말할 때 잠깐 시선 돌리던데. 예의 없어 보여. 11점. 지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꾹꾹 눌렀어요. 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홍 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자신감 없어 보여. 그래서 다음날 조금 크게 말했더니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가볍게 보여.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크면 가볍고 작으면 자신감 없고. 웃으면 행동이 가볍다 하고 안 웃으면 인상이 어둡다 하고. 빠르게 움직이면 부산스럽다 하고 천천히 하면 굼뜨다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차리고 나서 지수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홍 여사가 말했어요. 어제 점수 나온 거 말해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72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웃을 때 입을 너무 크게 벌려요. 네? 어제 아침에 준혁이랑 얘기하면서 웃는 거 봤는데 입을 너무 크게 벌리더라고. 볼품없어 보여. 지수는 그 순간 뭔가가 꽤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웃는 모양까지 점수를 매겨? 그날 밤 지수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내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준혁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응? 왜 무슨 일 있어? 나 너무 힘들어. 매일 채점을 해. 오늘은 내가 웃는 방식까지 점수 매기셨어. A 어머니가 원래 꼼꼼한 분이셔. 크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나는 매일 점수 받으면서 사는데. 조금만 참아봐. 1년 지나면 다 끝나잖아. 지수야? 괜찮아? 지수는 대답 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만 참아봐. 그 말이 지수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집에 가두는 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채점표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시댁 생활 2달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홍 여사가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 씨,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친척들 다 모여요. 아, 그러세요? 준혁이 외삼촌이 환갑이거든. 큰 자리야. 네, 그럼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움이요? 당연히 지수 씨가 다 해야죠. 네? 메뉴 짜고 장 봐서 다 직접 해요. 이 집 며느리 될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 지수는 눈이 커졌어요. 몇 분이나 오세요? 한 20명? 더 될 수도 있어요. 20명. 지수는 그 주 내내 메뉴 짜고 장 보고 손질하고 밑준비하고 요리했어요. 거의 이틀을 꼬박 부엌에서 보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4가지, 김치전, 무국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친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모, 고모, 사촌들, 시아버지, 형제들, 그 배우자들까지. 거실이 꽉 찼어요. 지수는 계속 부엌을 오가면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홍 여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어요. 지수 씨, 잠깐 나와봐요. 지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갔더니 거실에 친척들이 다 둘러앉아 있었어요. 홍 여사가 소개를 했어요. 얘가 우리 준혁이가 데려온 아이야. 지금 집에서 지내면서 검증 중이에요. 검증 중. 지수는 그 단어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홍 여사가 덧붙였어요. 오늘 지수 씨가 음식 다 준비했으니까 맛보시면서 평가해 주세요.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어요. 이게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걸요. 자기 품평회라는 걸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들이 쏟아졌어요. 갈비찜이 좀 짜네.
잡채는 당면이 좀 퍼졌어. 불려서 바로 볶아야 하는 건데. 동그랑땡은 기름을 너무 달궜어. 겉이 탔잖아. 국은 뭐야, 무가 너무 크게 썰렸는데.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들을 전부 들어야 했어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따로 있었어요. 고모 한 분이 지수를 위아래로 후더니 홍 여사한테 말했어요. 언니, 얘 집안이 어때? 친정 어디야? 홍 여사가 지수한테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먼저 말했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야. 뭐 특별한 건 없어. 지수가 바로 거기 있는데. 바로 앞에서. 다른 이모가 거들었어요. 평범한 집에서 온 애가 이런 집에 들어오면 배울 게 너무 많지 않겠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한두 가지여야지. 성격은 어때? 좀 드세지 않아? 그 말에 홍 여사가 대답했어요. 그게 좀 걱정이야. 요즘 애들이 다 드세잖아. 지수가 거기 서 있는데 본인 성격 얘기를 본인 없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또 점수 깎여. 그때 사촌 중에 하나가 지수한테 직접 물었어요. 학벌은요? 어디 나왔어요? 지수가 대학교 이름을 말했더니 그 사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옆 사람한테 작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거기? 거기가 어딘데? 지수는 그 말이 다 들렸어요. 근데 못 들은 척했어요. 그 자리에서 준혁은 어디 있었냐고요? 소파 한쪽에 사촌들이랑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오빠 뭐라도 해줘. 나 지금 여기서 전시되고 있어. 준혁이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더니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다 마치고 지수가 방에 들어갔을 때 준혁이 문자를 보냈어요. 수고했어. 음식 다들 맛있다고 했어. 지수는 그 문자를 보면서 뭔가가 확 식는 걸 느꼈어요. 오빠 눈에는 나 괜찮아 보여? 그날 밤 지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공개 품평회 이후로 지수는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이 집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홍 여사는 무서울 정도로 돈과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친척이 오는 날이면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 요즘 시세가 얼마 됐게. 이 동네가 이렇게 오를 줄은 나도 몰랐다니까. 준혁이 명의로 된 것도 있고 내 명의로 된 것도 있고 다 나중에 준혁이 거야. 그 오피스텔도 월세 잘 나오지 수익률이 괜찮아. 지수는 그 말의 의미를 서서히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1년 시험을 요구한 건 재산을 지키려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1년 시험의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검증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홍 여사가 지수한테 폭탄 같은 말을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지수 씨 결혼하면 일 그만둘 생각이에요? 아, 저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제 커리어도 있고. 어머, 준혁이 연봉이면 둘이 먹고 살기 충분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 일이 좋아서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살림은 누가 해요? 그건 둘이 나눠서 할 수 있는. 홍 여사가 지수의 말을 딱 잘랐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해왔어요. 나도 결혼하고 일 그만뒀어. 그게 집안을 지키는 거야.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이 어떻든 우리 집 방식은 그래요. 우리 집에 들어올 거면 우리 집 방식대로 살아야지. 지수는 그 말에 뭔가 단단히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준혁한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일 그만두라고 하셨어. 아, 그거. 어머니가 며느리는 살림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나는 그 생각에 동의 안 해. 어머니 의견이잖아. 존중해야지. 그럼 내 의견은 존중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오빠, 나 일 그만두기 싫어. 내가 얼마나 오래 다닌 회사인데. 나한테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지수야, 진정해.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 나쁜 뜻이 아니면 좋은 뜻이야? 남의 커리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게 좋은 뜻이야? 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게. 지수는 그 단어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잖아.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따지고 들면 안 되지. 나 따지고 들지 않았어. 내 의견 말한 거야. 어머니 말씀을 뭐든 내 의견으로 꺾으려 하면 안 되잖아.
지수야,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 그냥 맞춰드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수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하는 거야. 그리고 며칠 뒤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지수가 오래간만에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를 마치고 나왔더니 홍 여사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방에서 전화했어요. 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그냥 안부 전화요. 어떤 안부? 지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밥은 잘 먹냐고요. 여기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집 얘기를 밖에다 하면 안 돼요. 사생활이니까. 어머니,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한 건데요. 어디든 마찬가지야. 우리 집 일은 우리 집에서 끝내야지. 지수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준혁한테 또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간섭하셔. 어머니가 예민하게 구시네. 그러면 오빠가 어머니한테 말해줘.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준혁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기가. 왜?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 봐. 지수는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오빠, 나는? 응? 나는 상처받아도 돼? 나는 매일 채점 받고 공개 평가 당하고 이제 전화도 감시 받는데.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지켜줄게, 딱 한 번만 해줘. 딱 한 번만. 준혁이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수야,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내가 뭐라 해봤자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참아봐. 1년 지나면 다 끝나잖아. 또 그 말이었어요. 조금만 참아봐. 지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영원히 어머니 편이겠구나. 1년이 끝나도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은 영원히 어머니 편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결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365일. 지수는 버텼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채점을 받고 공개 평가를 당하고 전화도 감시 받으면서 준혁이 한 번도 자기 편에 서주지 않는 걸 보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드디어 홍 여사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날이 왔어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홍 여사가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지수지. 내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지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수고 많았다는 말이 왜인지 좋은 말로 안 들렸어요. 근데 말이야. 홍 여사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안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수 씨는. 지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리도 우리 집 입맛이랑 안 맞고 성격도 좀 드세고 무엇보다 우리 집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영 아니야. 준혁이한테는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좋은 사람 만나요. 탈락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지수 편에 서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은 침묵했어요.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응? 홍 여사가 약간 의아한 눈으로 지수를 봤어요. 뭔가 시원하게 울고 나갈 줄 알았나 봐요. 아니면 다시 생각해 달라고 빌거나. 근데 지수의 표정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차분했어요. 1년 동안 저 채점하셨잖아요. 응, 그랬지. 매일 채점표 주시고 점수 알려주시고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고. 그랬지. 그래야 가르치지. 근데 어머니. 지수가 홍 여사를 똑바로 봤어요. 시험 본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홍 여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무슨 소리야? 1년 동안 저도 봤어요,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 얼마나 됐는지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시면서 그 재산 지키겠다고 며느리를 1년 내내 시험장에 밀어넣는 분이 어떤 분인지 봤어요. 홍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뭐라고? 제가 채점표 받는 동안 저도 채점했어요, 어머니.
지수가 준혁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오빠.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자친구를 1년 동안 시험장에 밀어넣고 한 번도 편 들어주지 못하고 조금만 참아봐 이 말만 반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봤어. 준혁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야, 지수야. 오빠가 나한테 내가 지켜줄게 말한 적 있어? 딱 한 번이라도? 준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없잖아.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판정 내렸어요. 홍 여사가 눈이 커졌어요. 탈락이에요. 이 아가씨가 지금. 홍 여사가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우리가 탈락시킨 건데 네가 감히. 저도 탈락시킨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랑 이 집이랑 다요. 준혁이 그제야 일어나며 말했어요. 야, 지수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과해. 지수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1년 동안 혼자 이불 속에서 다 울어버렸거든요.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나랑 어머니 중에 어머니 선택한 거지? 준혁이 말을 못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잘 살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쌌어요. 1년치 짐이었는데도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 집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하나도 안 쌓였으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지수한테 홍 여사가 소리쳤어요. 두고 봐. 어디서 이렇게 버릇없이. 준혁이 뒤따라 나오면서 말했어요. 지수야, 기다려. 진정하고 얘기해. 지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홍 여사와 준혁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모자지간이 딱 붙어서요. 지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 두 분이 정말 잘 맞으세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쾅. 그 소리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고 지수는 나중에 말했어요. 지수가 나간 다음 날. 준혁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수야,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지수는 읽고 차단했어요. 홍 여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요. 버릇없는 것. 나중에 후회한다. 지수는 그것도 읽고 차단했어요. 그리고 사촌이라는 사람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혁 오빠가 많이 힘들어 한다던데. 지수는 그것도 차단했어요. 그 후로 2달이 지났을 때 공통 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렸어요. 준혁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홍 여사가 직접 소개해준 집안 좋은 여자라고. 지수는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여자분이 건강하게 잘 빠져나오길. 지수는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채점표 없이 눈을 떠요. 국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요. 웃을 때 입을 얼마나 벌리는지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방문 닫고 숨을 필요도 없어요. 지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1년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 1년이 없었으면 내가 그 사람들 실체를 몰랐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날 탈락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탈락시킨 거예요. 그 집안 전체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수가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탈락이 합격보다 훨씬 잘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것들도 봐야 해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점수가 몇 점인지가 아니라요. 준혁이 나쁜 사람이냐고요? 꼭 나쁜 의도를 가졌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의도가 있어도 내 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홍 여사요. 그 1년의 시험이 정말 며느리를 위한 거였다면 왜 그 시험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통과해도 평생 그 점수표를 들이밀 생각이었던 건 아닐까요? 지수가 그날 문을 나선 건 잘한 거예요. 탈락이 아니라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점수로 매기는 사람 곁에 있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채점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